산업용 로봇, 정말 대단하죠? 현대 제조업에서 이 로봇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산성을 그냥 폭발적으로 높여준 정말 고마운 존재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반복 작업, 무거운 거 드는 거, 심지어 위험한 일까지 알아서 척척 해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는 야, 로봇 덕분에 우리 작업장 정말 안전해졌어. 이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뜨거운 용접 작업이나 허리 나갈 것 같은 무거운 물건 옮기는 일들, 이런 걸 이제 로봇이 대신해주니까 작업 환경이 좋아진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던 고마운 기계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인기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로봇의 두 얼굴인 셈인데요. 그럼 핵심이 뭘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안전하냐 위험하냐는 로봇 자체의 성능이나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로봇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정해진 작업 절차, 또 그걸 지키려는 안전 문화,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로봇은 언제 가장 위험해지는 걸까요? 보통은 막 로봇이 쌩쌩 돌아가면서 물건 만들 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땐 사고가 거의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로봇 때문에 일어나는 큰 사고들, 그 압도적인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비정상 작업 중에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는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던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걸 잠시 꺼두거나 넘어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럼 비정상 작업이 대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로봇한테 너는 이렇게 움직여야 해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교시 작업, 그리고 뭐 고장나면 고치고 점검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요. 자, 이 작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작업자가 안전 울타리 안으로 로봇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수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오해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안전 절차를 엉뚱한 데 쓰거나 아니면 꼭 써야 할 때 안 써서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그 오해의 한가운데에 로토, 에로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또, 로그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계의 전원을 그냥 끄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계로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공급선을, 그러니까 전기, 공기압, 유압 같은 걸 아예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자물쇠를 철컥 채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실수로라도 스위치를 켤 수 없게 말이죠. 남아있는 에너지까지 싹 빼서 기계가 진짜 어떤 이유로도 꿈쩍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안전 절차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에로토가 제대로 적용됐다. 그건 그냥 로봇이 거대한 쇠붙이나 벽돌이 됐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단 1m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로봇을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처럼 로봇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이럴 땐 무조건 로토가 정답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로봇의 움직임을 가르치는 교시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럼 어때요? 로봇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토를 걸어버리면 이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로토도 못하는 교시 작업은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하라는 말이냐 싶으시죠?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로토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안전 지침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토라는 그 강력한 안전장치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을 마치 하나의 묶음 상품처럼 겹겹이 동시에 적용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지침서의 내용 4가지 핵심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로봇을 움직일 땐 무조건 저속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 동작씩만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피하거나 멈출 수 있으니까요. 둘째, 절대 혼자 작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한 명은 로봇을 조작하고 다른 한 명은 오직 주변 상황만 살피는 안전감시자 역할을 해야 해요. 셋째, 비상정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내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둬야 합니다. 위급할 때 바로 누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 울타리 같은 기본적인 방호 장치는 절대 열어두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분명한 지침이 있는데도 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 완벽한 절차가 있어도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로봇 사고의 원인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로봇 기계가 고장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 즉 인적 오류예요. 괜찮아 하면서 절차를 건너뛰거나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장치를 꺼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고를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적 오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을 다루는 작업자는 반드시 16시간의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안전만큼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그 책임까지 대신 져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의 몫이죠.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스스로 안전 절차를 지킬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 언제나 로봇 앞에 서 있는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